자, 5절 도상역학을 보겠습니다. 도상역학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상수역학이 있었죠. 상수역학은 이건 뭐죠? 상수역학은 점을 보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점. 그 다음에 의리역학은 이거는 윤리적인 거.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의리역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괴기역학이 있었죠. 괴기역학은 뭐였죠? 여기다가 절기라든가 시간, 이게 시간도 연월, 일시 있죠. 이런 거를 연월, 이런 거를 대입을 해서 괴기역학에다가 대입하는 거. 이런 게 있고, 자, 지금 할 게 뭐냐면 도상이에요. 도상, 그림도자죠? 그림자. 그림으로 뭔가를 그려서 이해하는 거. 근데 도상역학은,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내용별로, 상수역학은 점을 치는 거라고 하면, 의리역학은 윤리적인 가치관이 부여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고, 괴기역학은 여기에다 절기라든가 시간을 넣은 개념이라면, 도상은 새로운 뭔가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 전체 역학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모습을 나타낸 역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하도 낙서, 하도와 낙서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태극도설 있죠. 이런 것도 뭔가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역학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분야가 도상역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상역학의 의의를 보면 먼저 기원을 보면 중국 한나라 초기부터 시작된 한대 상수역학이 있다고 했죠. 상수역학. 자, 상수역학은 송나라 때 와서는 팔계 차서도, 팔계 방위도, 하도와 낙서, 태극도 이런 것 등의 그림으로 밝힌다. 여기서는 이제 숫자와 모습과 수라고 하면 여기 와서는 그림으로 바뀌어서 역의 원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더해지게 된다. 이건 뭐죠? 이해를 돕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림으로 역의 원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도상역학이라고 한 것이다. 도상역학은 도서역학 또는 역도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도상역학에서 선천도와 후천도라는 명칭은 각각 복희와 문왕의 시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도상역학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자, 선천, 후천. 이때 선천은 우리가 뭐다? 복희씨 또는 복희씨가 우리가 다른 말로 태호라고 합니다. 태호. 중국 역사, 제가 중국 역사를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복희. 그 다음에 후천은 이제 이게 문왕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천도와 후천도, 후천도만 나오는데 선천은 옛날 복희를 말하고 후천은 문왕의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기 8개차소도는 선천 8개차소도 같고 복기 8개 방위도는 선천 8개 방위도와 같은 개념이다. 문왕 8개 차소도는 후천 8개 차소도 같고 문왕 8개 방위도는 후천 8개 방위도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희, 문왕 이 부분은 중국의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중국 역사를 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상역학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8개 차서도와 8개 방위도, 하도와 낙서, 태극도 등의 역도는 언제? 송나라 초기에 이르러서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역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나온 뒤에 역도는 근거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비난도 쏟아졌지만 하지만 낙서의 경우 1977년 중국 안희성 부양에서 발굴된 서한 여의무 묘의 유물 가운데 하나인 영추 908풍 편과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제 도상역학으로도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경을 비롯해서 논어, 계산전 등에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다. 자, 역도를 처음 세상에 전한 사람은 중국 5대 말기부터 송대 초기 활동한 도교학자인 진단. 진단이라는 이분에 의해서 지었다. 진단은 우리가 그 마이상법 거기도 좀 나오죠. 진단. 자, 진단은 진사시험에 낙방한 뒤 처음으로 무당산에 응가하다가 화산을 옮겨 40년을 살았으므로 화산도사라고도 불린다. 도교의 색채를 띤 진단의 역학은 그림, 즉 도식으로 여기지를 해석하는 것이 그가 특징이다. 그가 내놓은 역학도식은 상과 수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송대에서 상수 역학과 도상 역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상수 역학의 창시자는 누구다? 진단이다. 아니 저기 도상 역학의 창시자가 상수, 의리, 괴기 좀 이렇게 했고, 자, 여기서는 도상, 그림으로 역학을 이해하는 창시자는 누구다? 진단이다. 창시자. 그 뒤를 이어서 충방, 목수, 이지제, 소홍.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소홍 부분이에요. 소홍 부분. 소홍. 진단은 창시자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이계, 허견, 범학창, 유목. 이렇게 가고, 주돈이. 이 부분도 많이 나오죠. 정호, 정인.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주로 도상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게 주돈이, 정호, 정의, 송.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 진단. 이렇게 나오고요. 이 그림을 참고하면서 밑에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재미가 없겠지만 한번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이 제출한 역학도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도식은 모두 역의 음양이 변역하는 법칙을 설명한다. 하나는 선천태극도. 자, 진단이 제출한 역학도식은 선천태극도 또는 천지자연도라고 하는 것이다. 둘은 황하에서 용마가 가지고 나왔다는 용도. 이거는 하도와 낙서를 가리킨다. 셋째는 화산의 벽에 새겼다고 하는 무국도. 이게 있다. 무국도는 일찍이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져서 전달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단의 역학도식은 당시의 역학가 종방에게 전수된다. 종방은 이후에 세계 역학도식은 도식의 전통 개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면은 종방은 안 나오죠. 여기는 충방으로 나오죠. 충방. 종방으로 되나요? 종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종자가 중국의 간자체 같거든요.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자하고 같죠? 이 종자하고 956년도 1016년 맞죠? 같은 사람이죠? 이게 충방으로 되어 있는데 종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방에게 전수된다. 종방 이후 세계 역학도식은 전통 개통은 다소 차이가 있다. 자, 세계가 어떻게 전달됐냐? 선천도는 종방이 목수에게 전하고 목수는 이지제에게 전하고 이지제는 소홍에게 전달했다. 선천도는 소홍에게 연결됐다. 자, 태극도. 그래서 선천도는 소홍에게 가게 되었고, 자, 태극도는 우리가 태극도서 배웠죠? 어디 갔죠? 주돈이에게 갔죠. 주돈이의 태극도서는 나중에 나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유튜브에도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하도와 낙서는 종방에서 이계, 허견, 범학장 거쳐서 유목에게 전달된다. 최종적으로 유목에게 전달된다.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 진단이 창시를 했고, 세 가지, 선천도, 태극도, 하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종방에게 전달되고, 목수, 이지제, 소홍에게 가는 것보다 이거는 선천도가 이렇게 전달된 거죠. 선천도가 이런 식으로 전달됐고, 주돈이 정오로 간 건 뭐죠? 태극이죠, 태극. 태극도. 그 다음에
이계, 허기현, 범학창, 유목으로 한 것보다 이거는 하도 낙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진단액에서 이 도상역학이 창시됐는데, 진단을 거쳐서 종방을 거쳐서 목수, 이지제, 소홍에 가는 것보다 이거는 선천도가 이렇게 갔다는 거죠. 선천도. 그 다음에 여기서 주도니 정오로 가는 것보다 태극도. 그래서 태극도에서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계, 허견, 범학청, 유목 이렇게 간 사람은 뭐 이름 이렇게 나간 것보다 하도 낙서. 하도 낙서.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흘렀다. 그래서 소홍은 선천도, 주도니, 정오, 정의는 태극도, 그 다음에 범학창, 유목은 하도 낙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송대 도상역학을 구성하는 3대 역학도식 진단에 의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두 선우천도는 소홍에게, 태극도는 주도니에게, 하도낙서는 유목에게 전해졌다. 방금 설명 봤죠? 그리고 소홍, 주도니, 유목은 각각 자신들이 전수받은 역도를 더욱 완전한 도식으로 발전시킨다. 역학도식은 역의 원리를 3대 법칙이다. 자, 역학에서 3대 역학도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볼게요. 역학의 내용은 인터넷 자료입니다. 역학의 내용은 매우 넓고 크다. 그래서 역의 원리에 대한 해석가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중국에 이런 공부에 대해서 해석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많은 역에 대한 해석자들의 시각이나 주장 내용이 모두 본래의 진리에 접근한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역을 공부할 때 역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죽이나 말단을 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론이나 주장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에 어떠한 과학적 이치가 담겨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역의 원리는 처음에는 음양의 부호인 개로 표현됐다. 이것이 역경이다. 음양의 부호로 양 뭐 이런 식으로 부호로 개로 표현됐죠. 자, 그리고 역경을 주석한 역전이 나온 뒤에는 역을 해석하는 내 오행이 더해진다. 그렇죠? 이게 뭐죠? 괴기역하겠죠? 그리고 역의 원리는 음양오행으로 표현되고 또 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음양오행은 우주가 생성 변화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부호인 것이다. 그리고 3대 역학도식은 이런 음양오행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에서 괴기로 가서 뭐다 이거는 도상역학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은 그림이 먼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그림으로 발전하는 게 먼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부호로 상수역학이 먼저 태동이 되고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거기에 이제 괴기 철학, 괴기 역학이 생기면서 거기에는 이제 절기의 음양 개념, 오행 개념이 가미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이제 그림으로 정교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상역학이 발전되었다. 송나라 시대 때 특히 발전되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자, 8개 도식은 음양의 원리를 설명한다. 선천 8개 차서도, 선천 8개 방위도, 후천 8개 차서도, 후천 8개 방위도를 말한다. 그런데 8개는 태극에서 음과 양의 분할을 통해 나온 것이다. 그렇죠? 역경의 괴상은 음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우주의 변화 원리를 음양으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8개 도식은 여기에 음양 변화 원리를 해석하는 그림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양과 음이 있죠. 태극이 있고 태극이 양과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소양, 소음, 여기는 소양, 노음, 태음 이런 게 바뀌었죠. 사상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또 뭐가 바뀌었죠? 8개가 나왔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음과 양에 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도 낙서는 오행을 말한다.
하도와 낙서는 오행의 상생 과 상극 원리를 설명한다. 즉 하도는 오행의 상생 원리를 말하고 낙서는 오행의 상극 원리와 관계된다. 이거는 이제 하도 낙서 배우기로 하시고요. 자, 태극도는 음양과 오행을 포괄한다. 원시 태극도는 음양의 활동만 표시된다. 여기서 말하는 태극도는 주도니가 완성함으로써 무극과 태극. 자, 우리 태극도 보면 뭐가 있어요? 태극이 무극이라 해서 태극이 무극이라 이렇게 번화되죠? 그 다음에 뭐가죠? 양이가 나오죠. 음과 양. 처음에 양이 나오죠. 양이 태동되고 그 다음에 음이 나오죠. 양이가 나옵니다. 두 개의 양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극과 무극, 음양이 분화가 됐죠. 그 다음에 오행. 여기서는 이제 오행이 또 나오죠. 그렇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건도성남, 곤도성녀 이 말 나오죠. 남과 여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만물이 이제 태동되는 거. 이 관계로 되어 있죠. 태극도설은 태극, 무극에서 시작해서 음과 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오행이 나오고 남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물이 나오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극도설을 보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원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의 발전 변화 작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존에 역학을 이해할 때 부호, 양과 음의 부호라고 하는 그러한 그걸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개가 나오고 그랬죠. 그 다음에 64개가 나오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시대가 나왔다. 그래서 그림에 이해할 때 우리가 하도 낙서라든가 태극도설, 그 다음에 선천도, 후천도, 그 다음에 8개 방위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여기 도상역학의 분야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역학의 여러 가지 분야를 한번 공부를 하고 주로 방이라든가 그림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